네, 바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귀한 소식입니다. 어제 입국했죠. 대선 패배 후 미국을 방문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홍 전 후보의 귀국으로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이 불이 붙게 생겼는데요. 먼저 홍 트럼프, 홍준표 전 후보의 귀국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될 뻔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어제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공항에서 사실상 예상하기 힘들었던 엄청난 인파가 많이 몰렸고요. 함께 갔던 그 홍준표 전 지사 측 관계자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요. 인산인해였습니다. 근데 원래 당초에 B 게이트로 나오려다가 갑자기 A 게이트로 나오는 바람에 서 있던 포토라인까지 무너지면서 사실상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전 경남지사 귀국하고 나서 길게 말을 못했는데 SNS에 자기 느낌도 남겼습니다. 어제 귀국했는데 패장이 귀국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본인도 사실상 놀랐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 둘 데 없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보수 재결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홍준표 전 후보의 귀국 7.3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당권 경쟁 불이 붙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네. 홍준표 후보 귀국으로 가장 마음이 급할 건 누굴까요? 아무래도 친박계 의원들이겠죠. 그렇죠. 친박계 좀 뒤숭숭할 것 같은데 그쪽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때 홍준표 전 지사가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는 누구냐? 친박계 의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우회적으로 바퀴벌레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이 여기서 밀려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밀려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전면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당권은 친박이 잡아야 한다. 이러한 내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러한 모습을 반영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귀국에 대해서 약간은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홍준표가 귀국하는 것까지도 당대표가 얘기해야 되는 거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를 향한 대선 패배로는 지난 연찬회에서도 불거졌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연찬회 결과 보고 정말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토로회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보시죠. 후보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후보 막말, 그로 인한 여성 외면, 이런 모두 패배 요인이 하나였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강성노조, 기종노조와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어떤 노조도 자기가 강성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조는 없습니다. 기종노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자와 전쟁을 선포한 부분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될 사람이 후보 당사자 아니냐 이렇게 책임론이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도 오늘 작심한 듯 홍준표 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길 그분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그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 지금 말한 홍문종 의원도 역시 당권 경쟁 후보로 꼽힙니다. 이현수 기자. 네. 자, 7.3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앞두고 지금 당내 구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제 뒤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뭐 크게 보면 친홍 대 반홍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친박계, 이미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홍문종 의원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에서 두 주자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친박계와 홍 전 지사 측은 대선 때 사실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는데 홍 전 지사가 미국에 가 있을 때 SNS에 바퀴벌레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죠. 홍데스크 기억하시죠? 그 SNS상에 친박 바퀴벌레들이 또 나와서라고 언급을 하면서 친박계와 사실상 그때 그 일을 계기로 거의 갈라서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홍 전 지사와 이제 다른 주자들이 함께 경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길까? 당내에 우선 친박계가 비중이 높긴 높지만 대선을 치르면서 홍준표 전 지사가 초재선 의원들에게 신뢰를 많이 쌓아놓은 부분도 있어서 아마 친박계와 비박계가 합종 연행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친홍과 반홍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전 후보의 23일 만에 귀환과 함께 출렁이는 정치권 구도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제 정유라 씨는 엄마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2층 빌딩입니다. 정 씨는 이곳 6층과 7층에 머물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을 비출지 모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 씨가 살고 있는 꼭대기층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꽉 막혔습니다. 정유라 씨를 위한 요새가 된 겁니다. 네, 현재 엘리베이터 아닌데요. 4, 5, 6층은 아예 버튼도 눌리지 않게 해놨습니다. 계단은 어떨까? 계단으로 가는 통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조대와 유리문으로 위로 가는 통로가 아예 막혀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취재진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놓은 겁니다. 이 빌딩의 한 임대상인은 이곳이 바로 정유라 씨의 집인 걸 뒤늦게 알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여기 위에 사는 거 보셨어요? 기다리는 취재진과 불쾌해하는 세입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정유라 씨의 숨바꼭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가 아침부터 현장 취재를 했는데 강병규 기자, 네. 그럼 저거 한번 짚어볼까요? 저 그림. 지금 저 미승 빌딩이죠?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에 있는 빌딩. 네, 맞습니다. 저기 지상 7층 규모 아닙니까? 예,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6층, 7층이 지금 최순실 씨가 원래 거주했던 공간 아닙니까? 사실상 뭐 주상복합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꼭대기층에 지금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꼭대기층에 정유라 씨가 혼자 있을 거고.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눌렀더니 4층 이상으로 안 올라간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좀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네. 정유라 씨를 도와주는 그 비서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공수를 해주는 것 같고. 비서들도 같이 거기에 산다는 거군요. 네네. 같이 택배가 오면 뭐 전화를 받고 뭐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 비서로 불렸던 여자 직원도 저희가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네, 그렇죠. 같이 지금 저 미승 빌딩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 5층, 6층이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안 눌려요. 그거는 사실 정유라 씨가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조력자가 직접 엘리베이터 버튼을 파워를 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건물 관리인도 있으니까요, 저건. 네, 건물관인도 있고 사실 정유라 씨가 직접 접촉을 했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이제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들 혹은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저 최순실 씨의 빌딩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강제 추징을 위해서 보존해둔 곳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감유 상태고요. 따라서 최순실 씨의 명의지만 뭐 어떤 팔거나 뭐 세를 더 내주거나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가보면 일단은 식당들은 일단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면요. 저 빌딩 2층에 최순실이 고영태 씨의 펜싱장을 차려주려고 했던 빌딩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최순실과 고영태 사이에
관계가 돈독했는지를 보여주는 저 건물이기도 한데요. 제가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저 건물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4, 5, 6층은 눌러지지 않았고 펜싱장은 매트랑 이런 건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를 위해서 최순실이 만들어 주려고 했던 펜싱장이다. 이러한 근거를 남겨놓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 펜싱장 관련해서는 고영태 씨의 해명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최순실 씨가 이것저것 스포츠 사업을 벌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고영태 씨가 그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걸 이용해서 너도 한번 스포츠 센터 같은 걸 운영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도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저 꼭대기층 7층에 지금 정유라 씨가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 한번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며칠째 안 나오는 거고 또 덴마크에서 아들을 곧 데리고 올 거라는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집에서. 뭐 우선 변호인 만날 때 말고는 전혀 집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왜 안 나오는지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안 나오고서 생활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뭐 아들이 온다는 소식도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정유라 씨 마음 같아서는 덴마크 가서 데려오고 싶겠죠 직접.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고 아까 강병규 기자가 설명을 일부 했듯이 주변에 도와주는 인사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덴마크에서도 지금 아들을 돌봐주고 있는 보모도 있고 그 전부터 함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나오지 않아도 일들은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거고 아들이 들어올 때도 직접 공항에 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 아들의 이제 귀국 일자를 비공개로 해서 비밀리에 아마 그 아들이 이 집으로 지금 최순실 씨 건물 그리고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이 건물로 비밀리에 들어가지 않을까란 관측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일에 변호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유라 씨가 잠깐 나왔을 때 취재진들과 맞닥뜨렸는데요.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그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모르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떠세요? 네, 아주. 덴마크에 있어요? 네. 어떻게 손으로 들여올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앞서서 전해드렸던 영상은 그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될 당시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공항에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내용, 그리고 좀 전에 보시던 영상은 그제 집 앞에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 곧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정유라 씨와 아들의 상봉도 문제지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엄마를 이제 면회 갈 수도 있게 됐잖아요. 불구속으로 나왔으니까. 언제쯤 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홍데스크, 저 정유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 들어오자마자 강남 한복판에 대형 건물에서 살면서 그리고 신변보, 진짜 자신의 인사들에 대해서 신변보 정도의 저런 보호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대주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인공은 구치소에 있지만 그 딸은 저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엄연하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재산에 대한 추징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엄마와 딸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구속을 면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면회를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들이 여럿 있습니다. 독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정유라의 아들을 안고 있는 최순실의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유라, 최순실의 사이가 안 좋다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 최순실, 정유라가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딸인 정유라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려는 아주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유라는 조만간 엄마를 만나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걱정도 아들 걱정인데 정유라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엄마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지난 10월 30일에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약 한 반년 만에 서로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정유라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면담 관련해서는 뭐 얘기 나온 게 있나요? 어머니 면담 관련. 네, 아직 없습니다. 어머니 면회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제가 검사님한테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당연히. 뭐 물론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검찰은 이렇게 딸하고 어머니가 접견하는 상황을 또 말을 맞춘다거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대외적 노출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최석호 기자가 방금 지적도 했지만 정유라 씨가 불구속되면서 네티즌들도 굉장히 공분에 찬 반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러려고 정유라한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강제로 송환해 왔느냐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현수 기자, 네. 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재청구될까요, 영장이? 네, 우선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거란 관측이 높은데요. 실제로 다시 한번 청구가 될 것이냐, 또 한번 불구속 처분이 나올 것이냐를 놓고는 좀 구속영장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우선 법조인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사이에 확실한 증거나 뭔가 더 보강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란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이 외국에서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이제 정유라 씨를 데리고 오는 사실상 엄청 떠들썩한 입국이었는데요. 들어간 돈도 한 2,400여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유라 씨가 우선 타고 온 편도 항공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직원들이 가고 오고 왕복 항공료에 뭐 체재비에 뭐 숙박료에 이런 것들 다 하면 2,400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뭐 법 집행을 위해서 한 거긴 그렇죠. 하지만 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정유라 한 명 데리고 오고자 그 호위무사들을 결국 보내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들인 것처럼 네티즌들이 공분을 쏟아내고 있어가지고. 네,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상 뭐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분통이 터져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저격수로 유명한 노승일 전 부장 재판에 출석해서 이 부분도 콕 집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정유라 씨 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왜 그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뭐, 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잖아요, 사실은. 귀국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했던 것들이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거를 좀 밝혀냈으라고. 예, 노승일 씨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최순실 정유라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 세력들이 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정유라가 머무는 저 미승 빌딩에 덴마크에서 의문의 소포가 날아왔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가 정유라 씨는 못 만나도 그 택배를 좀 봤는데 택배 폭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성인 남자 어깨 넓이. 저거죠, 저 예, 지금 저 그림이죠? 지금 뭐 신상 명세 때문에 블러를 처리를 했는데 저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직접 취재 기자가 보니까 당시 정유라 씨의 비서 역할을 하는 모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일단 덴마크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의 이름을 알 정도로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 약간 무게도 나가 보여요. 저 배달하시는 분이 보니까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약간 주춤하시는 모습이 무게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뭐 실제로 갔던 현장 기자들 말에 따르면 이게 부피가 작은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땀을 좀 뻘뻘 흘리고 있었거든요. 저 배달원께서. 그래서 일단 덴마크에서 보냈고 또 비서 이름도 알 정도면 일단 보모나 아들의 보모나 혹은 관계자가 보낸 거 아니냐라는 게 현장 기자들의 추측인데요. 일단은 택배 배달원이 비서 이름이 적힌 비서와 직접 한번 통화를 한 것을 저희가 취재 기자들이 옆에서 좀 엿들었는데 그게 녹음이 됐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덴마크에서 커다란 소포도 오고, 물론 저게 덴마크에 남겨져 있는 정유라 씨의 아들 관련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아무튼 덴마크에서 저런 소포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직 남겨져 있다라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곧 귀국을 한다고 하잖아요. 귀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유라 씨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 관련 짐과 본인의 남은 짐들을 이렇게 다 같이 보낸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노승일 씨 이야기, 또 불구속으로 풀려난 정유라 씨 이야기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뭘까요? 퀴시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본인도 사실상 놀랐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 둘 데 없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보수 재결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홍준표 전 후보의 귀국 7.3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당권 경쟁 불이 붙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네. 홍준표 후보 귀국으로 가장 마음이 급할 건 누굴까요? 뭐 아무래도 친박계 의원들이겠죠. 그렇죠. 친박계 좀 뒤숭숭할 것 같은데 그쪽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때 홍준표 전 지사가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뭐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항만 하는 누구냐? 친박계 의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우회적으로 바퀴벌레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이 여기서 밀려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밀려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전면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당권은 친박이 잡아야 한다. 이러한 내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러한 모습을 반영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귀국에 대해서 약간은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홍준표가 귀국하는 것까지도 당대표가 얘기해야 되는 거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를 향한 대선 패배로는 지난 연찬회에서도 불거졌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연찬회 결과 보고 정말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토로의 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보시죠. 후보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후보 막말, 그로 인한 여성 외면, 이런 모두 좀 패배 요인이 하나였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강성노조, 기종노조와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어떤 노조도 자기가 강성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조는 없습니다. 기종노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분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될 사람이 후보 당사자 아니냐 이렇게 책임론이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도 오늘 작심한 듯 홍준표 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길 그분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그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 지금 말한 홍문종 의원도 역시 당권 경쟁 후보로 꼽힙니다. 이현수 기자. 네. 자, 7.3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당내 구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제 뒤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뭐 크게 보면 친홍 대 반홍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친박계, 이미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홍문종 의원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에서 두 주자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친박계와 홍 전 지사 측은 대선 때 사실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는데 홍 전 지사가 미국에 가 있을 때 SNS에 바퀴벌레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죠. 네, 바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귀한 소식입니다. 어제 입국했죠. 대선 패배 후 미국을 방문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홍 전 후보의 귀국으로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이 불이 붙게 생겼는데요. 먼저 홍트럼프, 홍준표 전 후보의 귀국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될 뻔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어제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공항에서 사실상 뭐 예상하기 힘들었던 엄청난 인파가 많이 몰렸고요. 뭐 함께 갔던 그 홍준표 전 지사 측 관계자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요. 인산인해였습니다. 근데 원래 당초에 B 게이트로 나오려다가 갑자기 A 게이트로 나오는 바람에 서 있던 포토라인까지 무너지면서 사실상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전 경남지사 귀국하고 나서 길게 말을 못했는데 SNS에 자기 느낌도 남겼습니다. 어제 귀국했는데 폐장에 귀국하는데 1억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가 아침부터 현장 취재를 했는데 강병규 기자, 네. 그럼 저거 한번 짚어볼까요? 저 그림. 지금 저 미승 빌딩이죠.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에 있는 빌딩이. 네, 맞습니다. 저기 지상 7층 규모 아닙니까? 예,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6층, 7층이 지금 최순실 씨가 원래 거주했던 공간 아닙니까? 사실상 뭐 주상복합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꼭대기층에 지금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꼭대기층에 정유라 씨가 혼자 있을 거고.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눌렀더니 4층 이상으로 안 올라간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좀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네. 정유라 씨를 도와주는 그 비서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공수를 해주는 것 같고. 비서들도 같이 거기에 산다는 거군요. 네네. 같이 택배가 오면 뭐 전화를 받고 뭐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 비서로 불렸던 여자 직원도 저희가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네, 그렇죠. 같이 지금 저 미승 빌딩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 5층, 6층이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안 눌려요. 그거는 사실 정유라 씨가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조력자가 직접 엘리베이터 버튼을 파워를 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건물 관리인도 있으니까요, 저건. 네, 건물관인도 있고 사실 정유라 씨가 직접 접촉을 했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이제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들 혹은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저 최순실 씨의 빌딩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강제 추징을 위해서 보존해둔 곳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가압류 상태고요. 따라서 최순실 씨의 명의지만 뭐 어떤 팔거나 뭐 세를 더 내주거나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가보면 일단은 식당들은 일단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면요. 저 빌딩 2층에 최순실이 고영태 씨의 그 기억하시죠? 그 SNS상에 친박 바퀴벌레들이 또 나와서라고 언급을 하면서 친박계와 사실상 그때 그 일을 계기로 거의 갈라서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홍 전 지사와 이제 다른 주자들이 함께 경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길까? 당내에 우선 친박계가 비중이 높긴 높지만 대선을 치르면서 홍준표 전 지사가 초재선 의원들에게 신뢰를 많이 쌓아놓은 부분도 있어서 아마 친박계와 비박계가 합종 연행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친홍과 반홍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전 후보의 23일 만에 귀환과 함께 출렁이는 정치권 구도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제 정유라 씨는 엄마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2층 빌딩입니다. 정 씨는 이곳 6층과 7층에 머물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을 비출지 모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 씨가 살고 있는 꼭대기층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꽉 막혔습니다. 정유라 씨를 위한 요새가 된 겁니다. 네, 현재 엘리베이터 아닌데요.
4, 5, 6층은 아예 버튼도 눌리지 않게 해놨습니다. 계단은 어떨까? 계단을 가는 통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조대와 유리문으로 위로 가는 통로가 아예 막혀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취재진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놓은 겁니다. 이 빌딩의 한 임대상인은 이곳이 바로 정유라 씨의 집인 걸 뒤늦게 알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여기 위에 사는 거 보셨어요? 지금 기다리는 취재진과 불쾌해하는 세입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정유라 씨의 숨바꼭질은